이번 모듈에서는 22년도 사업에서 강조되는 활용 방안 중심의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년도 이후 변화된 본 사업의 무게 중심을 고려한다면 컨설팅 활동은 직무 분석이나 역량 모델링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참여 기업의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산출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전문 컨설턴트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참여 기업에 적합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수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모듈에서는 21년도 우수 컨설턴트의 사례를 통해 22년도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D사와 I사 모두 본 사업을 통해 대외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을 통해 MVVS 체계를 재정립하였고 그 과정 중 우리 컨설팅 법인의 조직 진단 모델을 적용하여 영역별, 직급별, 직책별, 근속 연수별, 이슈 도출 및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NCS 기반 구체적인 직무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직무 재설계와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직무를 분석하면 유사 업무와 유사 가업으로 직무를 분류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조직도와 매칭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컨설턴트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기업 상황에 적합한지, 기업의 전체 조직 특성이 반영됐는지를 검토하고 반드시 기업 담당자, 경영진, 부서장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직무 재설계 및 조직 구조 개편을 할 때는 꼭 해당 결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경영진, 부서장, 기업 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서 전 과정을 공유하고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받습니다. 특히 조직 구조 개편은 조직이 변경되는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진 참석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의 직무와 조직 구조를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문제점 등은 부정확한 업무 분장, 부서 이동이나 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도 전임자의 도움이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한 고충 등이 주요 문제점이었습니다. 기업 담당자는 업무 인수인계 이후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기술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1단계에서는 해당 기업의 경우 컨설팅을 시작할 때 기업의 직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기업에서 적용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무자 인터뷰에서 제공받은 직무 자료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회의에서 전수조사를 통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전 직원 대상으로 부서별 직무 서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부서별 직무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부서별 직무와 직무별 주요 업무를 파악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1차 회의에서 23개였던 직무는 57개의 직무로 개발되었고 또한 직무에 따른 신규 주요 업무도 79개가 개발되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분석된 직무를 유사 업무와 유사 가업으로 분류하고
조직에 매칭시키는 작업을 임원진, 부서장 등을 통해서 검증받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기업의 조직도와 직무를 재배치하였습니다. 4단계에서는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을 통해 확정된 전체 직무에 대해 직무기술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직무기술서 개발 방법은 NCS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수정, 보완하였고 NCS에서 개발되지 않은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기술서를 신규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 회의에서 경영진에게 직무 분석 결과를 보고하여 실제 업무 인수인계나 부서별 업무 분장에 직무기술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무기술서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던 업무 분장, 인수인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기업의 공통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고 부서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 성과자의 필요 능력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마지막으로 직무 수준을 직급으로 나누고 행동 지표 등을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매뉴얼을 얻게 된 것에 만족감이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원들에게 어떤 직무 훈련이 필요한지, 조직 이해에 관한 교육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채용 도구 개발과 채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기업 담당자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컨설팅 회의 시간을 교육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대표이사나 기업 담당자가 많았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본 플러스 확장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기업에서 훈련이 필요한 직무를 확인하여 사업주 훈련과 연계함으로써 실제 훈련과 연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코로나로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직원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전략 체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 분석을 통해 산업의 트렌드 변화 파악, 수합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를 정립하고 역량 모델링을 수행 과정에서부터 부서별 우수 성과자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핵심 수행 과정이나 필수 요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직무 분석, 역량 모델링, 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담당자와 컨설턴트, 우수 성과자들을 포함하여 핵심 직무를 선정하였습니다. 전 과정을 기업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공유하고 내용을 확장하는 단계를 거쳐 교육 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교육 훈련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훈련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주 훈련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제 훈련까지 이어지며 기업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CS 기업 활용 컨설팅 기간에 능력 중심 채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 중심 채용 절차와 채용 도구 개발을 컨설팅하고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우선 컨설팅 단계별 산출물을 컨설팅 참여 현장 전문가 SME들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보고를 통해 확정하였고 최종 산출물은 현장 전문가 SME들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결과 보고 미팅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 프레임워크인 ADIS, 즉 분석, 설계, 실행, 지원 단계에 따라 컨설팅 사후 지원 및 관리 측면에서 참여 기업의 이슈들을 고용노동부 사업 내 연계 또는 중기부 사업 등과
연계 활용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관계 형성 및 본사업 창출 결과의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종료한 후 기업과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노하우를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최종 보고 회의를 통해 결과물을 보고하며 제언을 함께 드립니다. 제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교육과정과 채용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컨설턴트가 없이도 기업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컨설팅 결과물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컨설팅 종료 후뿐 아니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중간중간 정보를 드리며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으로 끝나고 한 번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컨설팅 중간 과업을 진행하면서 이 내용이 나중에 이런 정부 지원 사업과 연결될 수 있고 그 장점에 대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컨설팅 종료 후 자연스럽게 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은 구조화된 컨설팅으로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 가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간혹 기업에서 경영 진단, 구조 조정, 경영 성과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NCS 기업 활용 컨설팅 목적과 취지 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컨설팅 수행 범위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진행이 어렵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 드립니다. 단 기업에 꼭 필요한 요구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서 다음 회의 때 안내 드리기도 합니다. 컨설팅 산출물은 보고회를 통해서 기업 담당자, 특히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들에게 보고하고 피드백을 요청하였습니다. 피드백 내용 혹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내용 중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NCS 직무 분석을 넘어서서 사업 기간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추가 요청 내용이 과업이 과중한 경우는 수행 컨설턴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설명하여 기업 경영인들에게 설득을 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피드백 내용이나 추가 요청 내용이 컨설턴트에게 매우 번거롭고 수용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기업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희는 대체적으로 수용하여 결과물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사전 미팅이나 착수회의 시점에서 본 사업의 산출물의 활용 방안, 컨설턴트가 수행 가능한 영역과 과업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가이드에서 제시된 활용 가이드에 맞춰 컨설턴트 노하우를 반영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의 니즈 및 전체 HR 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 수행함으로써 NCS 활용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실질적 동인, 즉 이네이블러는 수진 기업의 적극적 동참, 대표이사의 참여 의지, 그리고 수행 컨설턴트의 역량이며 이를 바탕으로 NCS 활용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등 최근의 환경을 고려할 경우 컨설턴트는 기업의 니즈, 회사의 MVP, 즉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전략과 HR 전략 방향성,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화와 심리스하게 연계 가능한 구조를 이해하고 NCS 기반 직무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기업은 물론 컨설턴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사업 내 또는 정부 지원 사업 간의 세미니스한 연계성 또한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NCS 성과인 인재 채용, DT, 스마트화 연계 역할, 그리고 인재 역량 개발 및 육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D사와 I사 또한 DT 스마트화, 즉 D사의 경우는 MES, I사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야와 연계한 직무 및 프로세스 관련 이슈를 직무조사 및 업무 분장 R&R, 역량 모델링 등의 일정 부분 반영하여 NCS 활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업에서 NC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컨설팅이 종료된 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 용이한 방법을 제시하고 중간중간 안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컨설팅 하는 과정 중 핵심 활용 부분을 정리하여 단계별로 공유하고 기업의 경험도에 따라 상세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 조직도와 직무 매칭시킨 후 기업 임직원이 조직도에 따른 전체 직무 배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NCS 홈페이지를 활용한 해당 산업 분야의 경력 개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참여 기업의 수요나 상황은 이미 습득되어 있고 직무 분석이나 역량 모델링에 대해서 결과물을 이용했습니다. 기업 경영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업주 훈련이라든지 SOJT,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샘플로 해보시고 괜찮다면 추가적인 HR 또는 HRD 컨설팅을 연계해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참여기업 대표 혹은 경영진들은 정보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분들이나 담당자들은 업무가 가중된다고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업 수요나 상황에 맞는 활용 방안을 제안한 후에는 반드시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들에게 문자나 메일로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고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설팅의 시작과 중간 과정, 종료 시까지 가능하다면 항상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들에게 참석을 유도하여서 컨설팅 팀과 산출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구하고 컨설팅 이후 어떻게 활용한지에 대해서 반복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직무명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분석 컨설팅 회의 때도 수행 업무에 대해 기업 내에서 통용되는 직무명을 여쭤보면 대답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직무 분석 컨설팅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관련 NCS 직무 목록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NCS 직무 목록을 회의 시간에 기업의 실제 업무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1차 정리된 직무 목록을 기업 담당자들이 접하면 NCS 직무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 직무 분석 시 추가해야 하는 직무 혹은 빼야 할 직무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기업 담당자로부터 기업에서 직무 분석 시 어떤 용어를 쓰는지, 해당 기업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나 문서 등이 있다면 이러한 특이사항에 대한 의견까지 담아 재구조화한 기업 맞춤형 NCS 직무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기업에는 존재하지만 NCS에 개발되지 않은 직무가 있는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기업 담당자의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직무조사 양식으로 직무에 대해 작성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컨설턴트는 이렇게 제시된 의견들을 분석하여 직무기술서를 개발하게 됩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에는 주로 기업 직무 분석 또는 역량 모델링 중 도출한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설계해드린 후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에 맞게 과정을 개발해주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설계된 사업주 훈련 과정을 이수한 직원의 기업 만족도가 높았고, 기업에 맞게 설계된 교육 체계를 토대로 사내 강사를 양성하여 재직자가 역량을 기업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훈련 지원 체계를 개발한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용 도구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과 평가 도구 개발, 특히 자기소개서의 평가 문항 개발을 통해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컨설팅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참여기업의 채용을 위해서 기업 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면접관 교육을 제공하고 직무 분석 또는 역량 모델링 결과물을 이용하여 발표 면접이나 상황 면접 등에 쓰이는 면접 문항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1년도 컨설팅을 시작할 때는 채용할 때 그런 거 보지도 않아. 무슨 중소기업에서 이런 거를 해. NCS 블라인드 채용 그런 거 귀찮게 뭐하러 해. 중소기업에서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이런 지원을 받아보신 후에는 모두 다 해보니 좋다. 이런 반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 담당자가 보고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두 가지를 염두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 담당자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한 도출 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현황, 특성 파악, 산업 환경 분석 결과가 현재 기업 직무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컨설팅 기업에 추가해야 할 직무가 있는지를 파악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기업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영전략 체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직무 분석 과정, 기술, 조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역량 모델링을 위한 BEI나 FGI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기업 담당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활용하지 못하므로 기업 담당자 눈높이에서 실행하고 작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잘 보셨는지요? 그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설팅에서 도출된 산출물을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산출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중간 산출물을 수시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출물을 공유할 때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컨설팅 산출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행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참여 기업의 수요나 문제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산출물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과정은 컨설팅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착수보고, 기업 수요 분석 보고, 중간 산출물 보고, 최종 산출물 보고를 거치면서 참여 기업의 문제나 수요가 분명해지면 산출물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업에서 기대하는 결과 중 하나가 NCS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참여 기업의 현황을 개선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경영 장면에서 NCS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컨설팅 초기부터 NCS 활용 방안을 예시하고 안내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서 벗어난 기업 수요라 할지라도 NCS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정부 지원 사업들 중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